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4월 29일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과 관련된 해외의 시각, 특히 워싱턴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신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퀄리티 페이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론사에서는 퀄리티 페이퍼, 아주 질이 높은 신문이 있어야 정치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가 좀 소란스러운데 거기는 퀄리티 페이퍼라고 부를 만한 신문이 없습니다. 미국은 몇 개가 있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칩니다. 영국에는 런던 타임스, 그리고 잡지로서 이코노미스트, 프랑스는 르몽드 등등 이렇게 치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제 눈으로는 퀄리티 페이퍼가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가장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탄핵 사태 이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조선일보 보도는 그나마 가장 언론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방송은 참 걱정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왜곡됩니다. 국민들이 맨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뉴욕타임스를 즐겨봅니다. 뉴욕타임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미국의 리버럴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견을 많이 대변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우파 세력이 특히 뉴욕타임스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거만 되면은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도에 관한 한 그런 정파적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사실과 논평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뉴욕타임스는 그 경영주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고 친유대인이냐? 글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정도를 지켜가고 있는, 그리고 심층 취재에 아주 충실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면 기사가 참 좋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일요파는 이렇게 들면 한 1kg 나갈 정도로 한 1000페이지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광고를 메우기 어렵죠. 뉴욕타임스가 이 문김 회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크 랜드러 기자가 쓴 2개의 한국이 평화회담을 하니까 트럼프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있다 하는 제목이 인터넷판에 올라와서 한번 읽어봤더니 상당히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시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지지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비판이 강한 언론사니까 한번 참고로, 그 점을 참고로 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이 랜드러 기자의 관점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로 하여 미국이 가진 2개의 압박 수단이 효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경제 제재와 군사 조치가 먹히기 힘들면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이 제한된다. 즉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지금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아주 근사하게 포장되면서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런 여론 조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자신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고 있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주한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되었던 빅터 차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가끔은 깰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전반적으로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하는데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랜드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 국면이 자신의 공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정권이 북한에 돈만 뜯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르켈 독일 수상과 회담한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바라지만 안 되어도 좋다. 라고 말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 기사는 만약 트럼프가 전 정권이라 하면 주로 부시, 오바마를 이야기합니다만 16년에 걸친 정권이죠. 트럼프가 전 정권의 실수를 되푸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미국 내의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 우파는 공화당원이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문재인을 통하여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보험을 든 셈이 되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 김정일, 문재인 두 사람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을 민족 공조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공조하는 방향이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 역할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정은이다. 그는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도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국제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결정력을 가진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들으면 좀 자존심 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나온 비핵화 관련 내용은 애매하고 과거에 많이 들어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만나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하는 대신에 경제 고립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즉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무슨 합의를 해주면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만나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마크 랜드러 기자는 이렇게 또 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미 밝힌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회담이 성공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든지 이 합의는 미국 국민이나 미국 언론을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자 한자 가지고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한테 또 속았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트럼프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한국에서는 이 선동된 여론도 있고 언론이 있으니까 친정부 언론이 있으니까 실패한 것도 성공했다고 하고 김정은이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거짓말도 하곤 하지만은 김정은 트럼프 합의문은 그렇게 다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일이 잘 되어 간다고 말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실패하면 그 후유증이 클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도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대북 지금 경제 제재에
협조하고 있고 협조하는 바람에 중국과 북한 사이가 틀어졌는데 만약 회담 국면으로 가면은 중국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 이란 핵동결 협정을 미국이 파기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 이란 협정을 일방적으로 깬다면은 트럼프 김정일 회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고 하나는 새로 만든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걸 보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약속을 해도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깨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는 그걸 트입 잡아가지고 김정은이가 회담을 깰 수도 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가 키 플레이어이다. 뉴욕타임즈는 와일드 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측 불가능한 카드는 바로 트럼프라는 존재다. 그는 지금 중국과 화해한 닉슨을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닉슨이 1971년에서 72년에 걸쳐서 키신저 안보보좌관을 통해서 주얼리 모택병과 회담을 해가지고 미국 중공 화해로 갑니다. 이것이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대전략의 하나의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외교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역사의 방향을 바꾼. 이 뉴욕타임스의 또 다른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래드 스티븐스라는 칼럼니스트인데 그는 김정은이 평화의 다리를 팔다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말살 정권과 상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스티븐스 칼럼니스트는 김정은 정권이 현재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더불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서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8만에서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죄수들이 평양의 강제수용소, 굴라그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양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친구처럼 웃고 할 동안에 그 순간에 북한에는 10만여 명의 양심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3대 세습에 반대했다, 불평했다 등등의 트집을 잡혀가지고 갇혀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도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스티븐 칼럼니스트는 핵 없는 북한은 기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안이 없으면 현상 유지에 충실하라. 지난 65년간 그 현상 유지 전략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1953년 휴전 이후에 지난 65년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남북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전하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망하고 핵무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평화는 지켜지지 않고 있느냐. 좋은 대안이 없으면 현상 유지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충고입니다. 저는 이 충고가 가장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만날 때 트럼프가 과욕을 부리면은 반드시 덫에 걸릴 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